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위험은 여전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불이 지나간 강원도 지역에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해진 집안 탓에 장마철 산사태 위험은 물론 타다 남은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5G 서비스가 가져올 모바일 혁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기도 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릉과 고성을 비롯한 강원 영동과 일부 영남 지역은 시료 습도가 25%에 불과해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게 했습니다. 대규모 산불이 강원도를 휩쓴 뒤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타다 남은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건물은 폐허만 덩그러니 남았고 울창하던 숲은 앙상한 가지만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빛을 발했지만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나무 뿌리가 산불로 타버리면 집안이 약해져 장마철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산불로 2000여 헥타르가 불에 탄 동해시 삼화동은 2년 뒤 태풍 루사가 덮쳤을 때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폭우나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이른바 녹색댐 역할을 해줄 산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빗물에 토양이 노출되다 보니까 토양이 전체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양을 벗어나게 되면 랜슬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산사태 위험 경보를 나중에 여름에는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타다 남은 나무가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민가나 전신주를 덮칠 경우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부는 양간 지풍의 바람 세기는 태풍의 2배 이르러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2차 피해 복구가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강원 산불로 일대 숙박업소가 휴업에 들어가거나 벚꽃 축제 등 지역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서 인근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YTN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 서비스입니다. 기존보다 20배 빠른 차세대 5G 이동통신이 가져올 모바일 혁명을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 도심을 주행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낮춰 진입하고 주변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주변 교통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건 차세대 이동통신 5G 덕분입니다. 프로야구팀 SK의 홈구장 인천 문학구장입니다. SK의 상징인 비룡이 경기장 속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비룡은 5G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구현됐습니다.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사실상 정보 전달이 끊기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바일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리밍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쓰면 뭔가를 파일을 복사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총각을 다투는 등 시장의 각축은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래 먹거리로서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촘촘히 연결되는 5G 이동통신.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5G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 본격 상용화됨에 따라 정부가 VR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VR과 자율주행차 등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와 함께 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민간 분야의 지원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족들이 모여 주로 생활하는 집안 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쾌적한 실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물어봅니다. 미세먼지. 현재 미세먼지 상태는 매우 나쁨입니다. 센서가 감지한 실내 곳곳의 공기 상태가 벽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자동으로 측정돼 후드가 연기와 냄새를 제거합니다. 한 건설사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미래형 스마트홈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은 공기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엮어 자동으로 최적의 실내 공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강한 바람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틀어내고 배출된 미세먼지는 아래 흡입 장치가 빨아들입니다. 이르면 오는 5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환기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전열 교환기를 통해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환기형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걸러진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내부와 외부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홈 네트워크와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외기가 연동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차세대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아이디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공기청정기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93%, 한 달 전보다는 191%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품질 불만 상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에어컨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52%, 한 달 전보다는 112% 늘었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긋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한방추나요법이 오늘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한 번씩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 때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평상시에 목하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추나를 받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있고요. 꾸준하게 받고 난 뒤에 그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졌죠. 추나요법은 비틀린 척추나 관절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거나 당겨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조사에서 환자 만족도가 92.8%에 달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관절의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막을 손상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잘못된 위치를 정상 위치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한방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인 만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는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관절을 교정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관절이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검증도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20번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료를 해도 환자의 3분의 1은 청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발병 후 초기 2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한쪽 귀 청력을 크게 잃은 돌발성 난청 환자입니다. 자고 일어난 뒤 갑자기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들려 곧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완치가 안 됐습니다. 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이제 치료를 이제 몇 주 동안 했죠. 완치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했고.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 다르게 보통 한쪽 청력이 나빠집니다. 환자의 80%는 이명이, 30%는 어지럼증이 오는데 귀 안이 먹먹한 증상도 동반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큽니다. 연속된 3가지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이 3일 이내에 떨어지면 돌발성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저주파만 떨어지거나 고주파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로 합니다. 일단 먹는 약으로 시작하는데 고막 안쪽에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쓰기 때문에 위벽이 상하기도 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증상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입원 치료가 권고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료를 해도 3분의 1은 완치, 3분의 1은 부분 회복, 3분의 1은 끝내 난청이 돼 보청기나 와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발병 후 2주 이내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이 생기게 되면 2주가 넘어가게 되면 치료해도 별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약을 빨리 쓰는 수밖에 없어요.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발생이 많다고 추정돼 충분한 휴식과 고른 식습관이 요구됩니다. 전문의들은 양쪽 귀의 소리 크기가 다르거나 대화하는 소리가 작게 느껴지는 경우, 이명이 생겼거나 귀가 먹먹할 때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치사율이 20%를 웃도는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베트남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제주의대와 베트남 후에대학병원 공동연구팀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이 병원에 급성 열성 질환으로 입원한 베트남 환자 80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명이 SFTS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야생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SFTS 야생진드기가 이미 베트남에 존재했거나 철새가 베트남에 진드기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광할 때도 숲속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와 긴 소매 옷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애플에서 특이하게 새로운 하드웨어 발표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등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꽉 채운 발표였는데요. 이렇게 최근 소비 트렌드가 상품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물론 콘텐츠와 경험을 모두 구독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넷시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구독 경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